신앙송가는 더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예, 훌륭한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내가 노래가 나만 훌륭한 사람 되려고 사실은 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저번에 가치나 이걸 몰랐는데 어느 날 알게 돼가지고 오 정말 이런 훌륭한 분이 그럼 갑자기 이분이 내 걸 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자, 어쨌든 이 3강 여기 89세입니다 이분이. 36년생. 왜 이렇게 젊어요? 사진에. 현직 교장 선생님입니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우리나라에 6만 명을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미잡 씨도 여기 출신입니다. 놀부보쌈 김순진 회장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주부학교입니다. 이제 정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됐어. 2년제로 2년 6학기를 돼요. 6학기. 방학이 거의 없어. 15일씩만 방학을 2번 해. 젊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칭찬 이 학교만 1000명이 넘어 이 학교 출신들. 자 경남 뉴스에 나온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학교 폭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왕따 문제인데요.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자신의 가치를 찾는 책을 무료로 배포하며 왕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심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학교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분 중 하나인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발견했을 때 왕따는 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환경이 아닌 자신에 대한 애정과 자신을 위한 내용이만큼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더 큰 울림을 전합니다. 왕따인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여기 안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뭐 다가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서 되게 막 그런 애들이 슬프게 막 바라보는 애들도 많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해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김해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책으로 왕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해 YMCA는 7일 천여 권의 책을 김해 3개 중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책을 읽고 또 친구들의 어떤 고민들이라든지 이걸 서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왕따 문제 이걸 해소책을 한번 우리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오는 21일에는 작가를 초청해 왕따 문제를 논의하고 학생들은 독서 감상문과 일기, 인터뷰, 편지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따 문제를 고민합니다. 왕따 가능성이 있거나 또 구석에서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을 세워서 그 친구의 장점을 몇 가지 좀 찾아보는 이런 일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또 국어 시간을 통해서 각종 독후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김해 YMCA는 앞서 김해 삼문고등학교에 1,400여 권의 책을 기증했으며 앞으로 김해 전 지역 학교에 책을 전달해 왕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김해 지역은 아까 YMCA 이사장님이 인제대 법대 교수인데 김해에 있는 삼문고등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좀 문제아들이 많은 학교인데 이 학교에 교장을 아무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공모 교장을 해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한번 들은 장학관이 내가 가겠다 지원해서 와서 그러면 내가 저 학교에 가면은 첫 번째로 강사로 저를 초청하겠다. 그런데 진짜로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고 그런 다음에 책을 기증을 했는데 1,400권을 기증했는데 그거하고 전국 전교생이 독후감 대회가 아니라 토론 대회를 그 책을 가지고 근데 아까 흔히 말하는 저 학교 옛날에 똥통학교라고 했어요.
그런 애들이 모였는데 인제대 교수들이 법대 교수 그래서 인제대 교수 가서 이제 한마디로 지금 점수를 매기는 게 얘네들 이분들이 가서 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책을 읽고 학교 폭력과 왕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수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 우리가 쟤네들이 학교가 별로라고 무시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김해시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가면 우리 돈으로 이 책 기증하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처음으로 한 그 삼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칭찬 박사 1기입니다. 1기. 2017년 3월 1일 날 그래서 그 전에 경남에 있는 모든 경남교육청에는 필독서가 뭐냐? 제 책이야. 왕따고 왕일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감 진급하면 옛날에 란을 보냈잖아요. 란을 안 보내고 제 책을 한 박스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만 고등학교가 199개가 있어요. 199개의 회장들 리더십 교육을 세미나를 리더십 수련회를 매 여름에 하는데 이번에는 그 왕따가 왕인 얘기 그 박사님 리더십 박사라면 그럼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강사로 모시게 했으면 좋겠다. 학교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왔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딱 강의를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왜냐? 자기 실력가 써야 되는데 제가 여름방학에 갔으니까 지금 학교 원서 쓸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 한 단계 위에 써버렸어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그리고 애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확 저한테 1시간 반 강의 듣고 낙동강 수련원에서 했거든요. 정말 우리 학생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독후감 대회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절대로 평가하지 말아라. 학생들끼리 토론을 붙여서 반에서 세 개를 올려보내라. 그럼 우리가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줄게. 그리고 이제 한 50개 정도 시상을 해요. 나연수 총재, 구청장, 구의장 상 하나씩 다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씩 상품권하고 해가지고 막 완전 잔치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우리 동네 어른들도 학교 폭력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네. 전혀 신경을 안 쓴 줄 알았더니 그래 이제 그 아이들이 생각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이건 송산중학교 조용필이 나온 송산중학교 화성 조용필 아버지가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진찬 박사 옆에서 기증하고 제가 저 상품권은 줘서 시상을 했죠. 자, 이 책이 100만 명이 읽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3,200억을 엉뚱한데 썼다고. 3억 2천이면 이거 대한민국 모든 중고등학교 다 읽히고도 남아요. 3억 2천. 왜냐? 저기 책이 8,000원인데 우리는 8,000원에 팔지 않고 얼마에 공급을 했냐? 2,000원에 공급을 했어요. 저는 한 권당 50원만 인세를 받고 그런데 결국 인세 받은 것보다 기증을 훨씬 많이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 우리나라 출판사 사상 한 세가 보통 옛날엔 3,000권 하다가 2,000권 하다가 요즘 심지어 500권, 1,500권도 있는데 이건 한 세가 몇 권쯤 될까요? 10만 권. 10만 권은 아니고 3만 권. 그러면 트럭으로 한 트럭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기본 단가를 낮게 해가지고 그렇게 학교에 보급하고 군대에 23사단 거기 나오잖아요. 22사단 다 22사단은 2,300권 23사단은 1,700권 그렇게 기증하고
세계 연대로 나눠서 행복한 병행생활 미인대칭 이걸 특강을 이제 한 세계 연대로 한 3명 4명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죠. 자, 칭찬 한마디가 미래 사회의 인재를 정말 키웁니다.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과 우리 칭찬 박사협회가 MOU를 맺고 교사들 대상으로 1시간 반 제가 특강했고 또 학부모 대상으로 2번에 걸쳐서 또 이렇게 특강을 한 거의 교육전체 뉴스에 나온 겁니다. 자, 능력의 차이는 몇 배라고요? 5배. 의식의 차이는 100배. 정말 그러면 우리는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의식을 높이는 일에 신경 써야 되는데 다 능력 개발에만. 데이비스 오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힘을 쓰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의 차이가 여기입니다. 인간은 의식 수준이 1부터 1000까지 있는데 200이 기준입니다. 20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완력을 가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200 이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그런데 지구상에 200 이상인 사람이 몇 프로냐? 15% 정도 됩니다. 85%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도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 85%입니다. 200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은 감정 상태는 항상 긍정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30이 50이 무기력이거든요. 30이 뭐예요? 죄의식이에요. 20이 수치심이에요. 많은 잘못된 종교는 아니 수치심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죄의식을 한정해도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겁을 주고 사이비 종교. 그러면 그 교리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다 사이비 맞습니다. 사이비가 아니라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죄의식을 막 심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통계치가 나와 있고 딱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모든 세상의 고등 종교는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0이에요. 500. 왜? 다 사랑이잖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할 것 없이 다 모든 종교는 기본이 사랑이거든요. 그럼 의식 수준이 500이 돼야 돼요. 그런 종교 없어 지금. 다 타락했어. 감정 상태는 존경이야, 존경. 나하고 종교가 달라도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게 기본이야. 인간들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보십시오. 공존을 이야기하는 거야. 행동은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잘했다가 아니라 공존. 이게 50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 박사는 뭐냐? 540이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저 미인대칭을 제가 상표 등록권자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540이 돼야, 그러니까 500보다 높은 540인데 540은 0.4% 1000명 중에 4명이에요. 4명. 제가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몇십 년 떠드는데 안 돼. 이게 잘 안 돼.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걸 보고 내가 많이 이해가 됐어. 아, 0.4%밖에 안 되니까 내가 몸부림쳐도 쉽지 않구나. 좀 하면 다 될 줄 알았어. 그게 잘 안 돼. 더 높은 것은, 자, 이 사람은 기쁨이고 감사고 행동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목사도 평생 하는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성지가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축복해 주는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딴 사람 축복해 주는 건데 지 기분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으면 축복해 주고 안 그러면 반대 걸 해주고. 그게 다 사입이라는 거야. 나쁜 사입.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600 있어, 600. 평화야, 평화. 늘 감정 상태가 하나 됐어. 늘 인류 공헌, 우리나라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종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인류 공헌을 위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인가. 저는 제 아들이 34살인데 이 아이 뱃속에 있을 때보다 그때부터 인류 공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라고 뱃속에서. 그래서 이름이 평화예요. 예. 평화. 600입니다. 600은 10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00만 명. 그런데 이 600이 한 명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뭐 9명이 있다고 해요. 에너지가 좋아. 그런데 이 600 중에 한 명만 제대로 된 한 명만 있으면 5천만이 다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되는 쪽으로 뭐 일하다가 공산주의가 되고 망하고 다 헛소리야. 정말 이 수준에 낮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대한민국은 저 때문에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까 갔던 그 양반이, 제가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은 그 양반이, 총장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식 수준이 600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한 1년 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제 꿈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게 제 원래 제 어린 시절의 꿈이었어요. 멋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면 신학대학을 딱 가는 순간 그럼 이제 모든 것 세상 것은 다 내려놨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내려놓으면 이제 이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큰아들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평화야. 제가 군대 아까 32년 그 군대에서 제가 약 2,000명에게 유엔 사무총장 김기현, 미래 유엔 사무총장 김기현 제가 2,000번 사인해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언제 그냥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넥타이도 그래서 20몇 년 동안 이 넥타이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좀 수준 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밑에서 그냥 자존심, 분노, 욕망, 이게 다 틀렸다.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하수들이 하는 일이야. 최소한 용기를 이건 있어야 돼, 이게. 자, 대법원 판사쯤 되려면 400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2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 거의 없어요. 대통령은 되고 싶은데 굉장히 의식 수준이 낮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최소한 판사급은 350,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는 400 정도. 정말 정치를 하면 이 이상 가야, 최소한 400급 이 정도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통찰력이 없어. 10년 후, 3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5년 후도 1년 후도 못 내다봐.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다 그러면 어떻게? 통찰력. 보통 사람은 400인 거죠? 400이 진짜 어렵다니까. 그럼 자, 능력의 차이는 5배, 의식의 차이는 100배인데 칭찬은 몇 배 차이 날까요? 만 배 차이. 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칭찬을 하는데 다른 걸로는 안 바뀌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식 수준을 거의 결정해서 태어납니다. 평생 노력해도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도 5, 10 이거 높이기 이상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그릇이 따로 뭐 정해졌다 그런 말을 할 그런데 칭찬을 하면 그게 바뀌어준다니까. 그게 짧은 시간 안에 500도 올라갈 수 있다니까.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능력만 활용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 네, 2500년 전에 한비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제가 리더십 박사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인류 리더예요. 다른 사람의 힘까지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평범한 이루 리더예요. 다른 자기 능력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삼류 리더예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대한민국 스카이 대학 어떤 대학을 나와도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왜 다닙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졸업장, 토익, 자격증, 학점 그래서 취직하라고 그것 때문에 다녀요. 다 이거에만. 말은 안 하는데 자 인류가 들어가서 나올 때 다 삼류가 돼서 나와. 여러분 좋은 공장은 어떤 공장이 좋은 공장이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좋은 공장이죠. 좋은 학교는 좋은 학생을 배출해야 그게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생을 집어넣었더니 바보 같은 애들이 나왔어. 진짜 나쁜 학교죠. 전 세계 어떤 대학도 인류대학이 없어요. 아, 삼류대학이다. 어리석.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할 때는 평범한 이루 리더. 흔히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흔히 우리 좀 힘 좀 쓰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다 이류야, 이류. 평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가 현명한 척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척 하고 있으니까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지혜. 그럼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냐? 칭찬밖에 없어. 그러면 야 나를 알아줘. 지금까지 나를 알아준 사람은 없더니 야 쟤는 진짜 사람 볼 줄 아네. 목숨 걸고 충성하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칭찬은 다른 사람이 지혜를 정말 높여줍니다. 자, 나의 겉모습에 나를 가두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학력, 외모, 경제력, 스펙에 갇혀서 평생 그 감옥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의 겉모습에 나를 가둔 일은 나를 망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여러분의 능력을 1억 분의 1도 못 보여줬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분은 어떤 분이다, 이놈은 어떤 분이다 딱 결론을 내려버려.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괴테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괴테가 가장 인간을 깊이 이해해서 남의 좋은 점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남의 좋은 점을 그대로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이야. 왜? 제가 지금 점수는 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별거 아니잖아.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이 깔려있다.
내가 상대를 나와 동일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의 아까 우리 김동배 총동부 회장님 말씀해 그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 미안하지만 칭찬을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나이가 90이 되든 100살이든 아직 어른 아닙니다. 어른이 있었는 거 어른이 동네 그러면 다 이미 천재이기 때문에 그 천재 우리나라 전 세계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칭찬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른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 자, 106가지 칭찬의 비유와 효과 읽어주십시오. 시작. 칭찬은 정도를 신고로 만든다. 칭찬은 긍정적인 예언이고 과학이다. 칭찬은 행복 경영이다. 칭찬은 발명품이다. 하면 즉시 예뻐진다. 칭찬은 문제로서는 사람을 바꾼다. 칭찬은 불안등보다 하고 자본으로 만든다. 네, 이런 106가지를 제 책에 써놓기도 했습니다. 자, 나는 아니 그거 안에 여기 다 있지 않아? 예, 여기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자, 나는 평가하는 부모인가 칭찬하는 부모인가 한번 에디슨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대부분 우리가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가 많으신데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박사님. 네. 그간에 젊어서 소시를 몰랐는데 네. 이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져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젊을 때부터 저런 분들 네. 못 듣고 살았나? 박사님. 그때 즉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칭찬해야 되겠다. 이 시대의 최고의 거짓말장인은 에디슨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에디슨은 천재가 되었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천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제일 많이 말한 것 중에서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에디슨을 3개월밖에 학교를 에디슨을 못 다니게 선생님이 만들었잖아요. 저 선생님이 3개월밖에. 그래서 결국 에디슨은 3개월밖에 못 다니지만 어머니의 칭찬으로 1093개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겉에 보이는 걸로 행동 몇 개로 우리는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참 나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 원래 직업이 뭔지까지 제가 알고 나서 충격이 돼서 제가 울었어요.
사람이 공부냐 일 공부냐.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을 아는 것은 문화의 일이요 일을 하는 것은 신하의 일이다.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일보다는 사람을 많이 알아요. 사람을 알면 결국 내 자녀가 왕이 된다니까요. 내가 일만 알면 신하일 뿐이야. 내 자녀를 신하 교육 시키고 싶냐, 왕 교육 시키고 싶냐 이거 다 우리는 내 자녀를 신하 교육만 시켰어요 사실. 그런데 왕이 되고 싶어. 욕심이지. 이게 성경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어. 중국의 2대 명저 중에 하나가 반경인데 동아일보사에서 번역을 했어요. 500페이지짜리. 제가 초반부에 나와있고 깜짝 놀랐어요. 조율한 사람이 반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말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군왕의 길이요 일을 아는 것은 신하의 길이다. 사람을 알면 신하의 위치에 있어도 모두 다 왕 될 수 없잖아요. 왕처럼 살게 되고 사람을 모르면 왕의 위치에 있어도 신하처럼 불평하며 살게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오면 한 명은 되긴 돼요. 우리가 참 진짜 선거 잘해야 되는데 후보를 뭐 달랑 2명만 이게 놓고나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 한 명은 또 기권할 수 없어 찍어야 돼.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알아건대 한 20년 후부터는 친참 박사 출신이 5년 단임제로 하면 한 10번, 50년은 계속 친참 박사 중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일 교육할 거냐 사람 교육시킬 거냐, 내 자녀를 신하 교육시킬 거냐 왕 교육시킬 거냐, 답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더 불행한 것이죠. 그럼 나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알고 있냐. 에디슨 이야기 시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도 1억 분의 1도 몰라요. 자, 우리 그러니까 박사님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는 아예 그런 거 가능성 자체 뭐 아예 꿈에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1억 분의 1도 모른다는 게 결론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다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래 들어있는 거니까 제대로 된 잠재력 칭찬을 해가지고 정신력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1억 분의 1도 모르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쁜 평가를, 칭찬을 하는 게 나쁜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의 선생님처럼. 김기현 박사의 칭찬이 참, 칭찬이 밥입니다. 칭찬이 주식이고 밥은 간식입니다. 오늘 먹을 칭찬밥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내일 먹을 칭찬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매일 10명씩 칭찬 한번 해보세요. 칭찬은 매일 먹어야 될 주식이지 절대로 가끔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진짜 칭찬 박사가 되면 내 자녀는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인성,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된다. 융과 과거 시대의 주역이 된다. 자신감 넘치고 자부심 높은 인재가 된다. 일만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사람을 아는 큰 지도자가 된다. 네. 인천대학에서 제가 아까 교수 누님들 강의에
이걸 이제 여기다 인천대학교 이렇게 치고 했더니 총장님이 다 끝난 다음에 박사님 저는 다 여기 마음에 드는데 그중에 5번째 이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일 잘하는 인재, 노예, 신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아는 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 교육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경영의 본질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경영의 본질이 뭐예요? 뭐가 경영의 본질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경영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전부다. 이게 경영입니다. 회사 경영, 사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최고의 동기부여는 당연히 칭찬이고요. 그의 잠재력 칭찬.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 CEO들이 힘드냐? 다 노가다 CEO들을. 노가다. 예를 들어서 설교나 설법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설교냐? 목회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기 할 일인데 못한다고 지적을 해. 바보 아니야. 바보들이 합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동차계의 전설인 클라이스터 자동차 회사의 리 아야코 전 회장의 경영 체력입니다. 저도 전적 동의합니다. 회사 경영, 직원 경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동기부여가 돈보다 멋진 칭찬입니다. 월급, 연봉 올려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칭찬해가지고 훨씬 잘해도 돈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올려줘야지. 어머니의 칭찬이 경영의 신을 진짜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GE, 제너럴 일렉트릭사, 에디슨 전기 회사잖아요. 이 GE의 전 회장이 잭 옐츠, 20세기 경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어린 시절에 말더듬이로, 심한 말더듬이로 사람들이 넌 병신이야 하고 눈총을 받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상을. 경영의 귀주로 불리는 GE 전 회장 잭 웰치는 어릴 때 심한 말더듬이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늘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 이미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성공적인 대화, 칭찬이 그를 큰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할 일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칭찬만 하면 됩니다. 칭찬만. 너무 과잉해가지고 엉뚱해서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얘네들 괴롭히지만 하면 무조건 서울대 간 애들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서울대를 못 가게 만들잖아요. 물론 또 그 학교 가가지고 뭐 또 골치 아픈 학교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이거 유사일의 수많은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죠. 나는 누구인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다 천재로 태어난다. 혹시 여기 천재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버크민스터 폴로, 미국의 2대 천재학회 회장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안 계시죠? 제가 이게 두 개를 읽고 결론 딴 거였어요. 오, 그럼 나 천재네. 여러분이 진짜 천재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나 뭐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적표? 우등상 누구만 받았어요? 몇 프로? 딱 10%만 받았어요.
그럼 90%는 공부 잘한다, 머리 좋다. 야, 너 우등상을 못 받았잖아. 그럼 할 말이 없어. 아, 너는 머리가 나쁘구나. 공부 못하구나. 그래서 90%는 패배의식 이런 속에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등상도 못 받은 애가 뭐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아. 말도 안 되지. 근데 90%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자 이런 책 기증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의 우리 그거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부 못했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돈을 벌었어. 아니 고향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기증 좀 하셔야죠. 그래야죠. 다 이거 그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원래 천재가 맞다니까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린 다 천재야. 일어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천재다. 원래 천재다. 옆에 사람 박사님도 원래 천재이십니다. 박사님도 원래 천재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분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천재를 몰아와서 죄송합니다. 천재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천재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천재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랬겠어. 저희 천재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야 인마 너 그것도 모르잖아 하면서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아 우리가 그래 천재 아닙니까 알려준 거야. 이거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 천재를 뭘 배웁니까? 천재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이 천재성을 깨워주는 것이 부모, 교사, 강사, CEO, 성직자, 리더의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첫 번째 사명을 놓쳐버리고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강의를 해봐. 지금부터 안 들어와. 야 임마 너 단추나 큰 소리 치지 말고 단추나 똑바로 담가. 잘합시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는 뺄 구멍이 없다. 이 아프리카 속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첫 단추를 잘못 깼고 그냥 한국 사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 엉뚱한 길로 갔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정체성을 아는 그 일이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나는 천재고 나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 우리 신도들 잘 내가 가르쳐줘야지 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무작사로 뭐 가르칠 기본이 틀려서 기본이 몰랐잖아요. 칭찬 잘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가 찾는 진정한 천재요. 진짜 영웅 맞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천재로 태어나다니까 10,000명이 태어나면 10,000명이 다 천재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999명은 8살 이전에 둔재로 전락해서 학교로 가요. 그래서 끝까지 천재로 남아있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래서 10,000명 중에 1명 정도를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다 천재인데 누구 때문에? 일단은 아까 8살 이전이니까 학교 선생님 만나기 전이야. 누구 잘못이야? 부모 잘못이야. 부모. 이게 잘못 가르쳐가 인성이 없다 내가 학교 보내가지고 요즘 애들이 어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교육을 우리는 못 받은 거예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진실을 깨닫는. 신찬 박사는 위대한 명예요. 가장 위대한 스승.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명예로운 사람. 나이 70 넘어도 끝까지 뭐는 갖고 싶냐? 명예는 갖고 싶거든요.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칭찬이다.
칭찬은 너는 나보다 낫다 이야기야. 나는 대단하고 너는 조금 나보다 덜 대단하다. 그런 의미의 칭찬, 그건 칭찬 아니고. 칭찬 박사로 살면 명예는 물론이고 권력, 돈까지 결국 따라오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돼 있어요.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좋은 행복입니다. 위대한 칭찬 한마디면 1년은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칭찬 한마디면 평생을 넉넉히 행복하게 자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기념비적인 칭찬을 해 주었냐 이거죠. 그냥 예쁘다 착하다 뭐 이런 수준의 이 유치원 수준의 칭찬이 아니라 정말 배가 고프지만 그걸 생각하니까 배가 고프 그런 정말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기념비적인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하면 지 잘났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도 내 칭찬을 통해서 지금의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로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거의 못하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사람을 양성하는 거냐. 학위, 지식은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 칭찬하면 행복한 사람 됩니다. 결국 칭찬하고 칭찬받는 칭찬 박사 양성이 사실은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실력이고 칭찬이 능력 맞습니다. 칭찬 잘하는 자녀 만들면 자녀 교육 성공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 제 10살 때 집 나갔다 최근에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칭찬, 부모님을 칭찬할 수 있는 아들을 낳아놨잖아요. 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어머니 100가지 칭찬. 참으로 머리가 좋으셨다.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젊은 시절에 세 번째 참 고우셨다. 네 번째 평생 너무 고생이 많을 하셨다. 다섯 번째 의지가 강하시다. 여섯 번째 결단력이 있으시다. 결단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집을 나갔잖아요. 일곱 번째 숫자를 잘 아신다. 여덟 번째 산수를 특별히 잘 하셨다. 아홉 번째 구구단을 아들에게 직접 가르쳐줬다. 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구구단을 가르쳐줬다는 우리 어머니가 한글도 잘하시고 엄청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를 안 다니고 아예 한글 자체를 모르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구구단은 나를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부터 생활얘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100가지를 써놨더니 요양보호사께서 이걸 보더니 박사님, 저희 어머니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집 안 나갔는데도 내가 10가지도 못 찾았는데 박사님 어떻게 집 나가는 그래서 50년 만에 돌아온 어머니를 100가지나 칭찬을 찾습니까? 칭찬 박사님 교수 칭찬 박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시고 칭찬 박사 1급과 이런 1급이고 칭찬 박사 강사까지 도전하셔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 리더 칭찬 강사가 되십시오. 이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칭찬대학교 칭찬 박사회가 가고자 하는 길, 전국과 세계 칭찬운동 전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국가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칭찬 박사 마을도 만드시고 칭찬 박사 학교도 만들고 싶고 칭찬 박사 회사도 만들고 칭찬 박사 교회도 만들고 싶습니다. 칭찬이 실력입니다. 실천이 실력입니다. 실천이 능력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 더 많이 있습니다. 칭찬 박사는 인생 마술사. 정말 여러분
인생 마술사가 옆에 분에게 박사님은 인생 마술사이십니다. 시작. 박사님 인생 마술사이십니다. 박사님 인생 마술사이십니다. 박사님 또 따님 면접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 딸이 지금 이게 영상도 나가고 그런데 밝히면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건강을 제 딸이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본사에서 뭐 공단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이 딸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대학 이후로 가면 등록금을 알아서 하라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 등록금을 얘를 안 대줬더니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2개에서 5개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원 한국 외대 외국어 대학원 대학교를 외국어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4학기 동안 전 과목 올 A가 아니라 올 A 플러스 4.5점이 전 과목이 다 4.5를 다 받았어요. 5학년 근데 이제 그 자리는 반드시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5개 대학원에만 그 과가 있어. 기록물 관리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사, 청와대 기록물 관리사 그러잖아요. 국가 기록물 관리사. 그거 기록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기록을 대한민국에 제 딸이 혼자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30대 중반이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관악지사, 부로지사 각 공단에 지사가 있잖아요. 지사장들을 교육해 얘가. 그러면 26살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30대 중반을 뽑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이제 4년, 5년 전에는 제 딸을 뽑게 됩니다. 아빠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을 너무 잘해.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 면접관 마지막에 최종 면접에 250명이 지원했는데 1명을 뽑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서울대학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50명. 뭐 저기 거기에도 고대연대는 없어. 중앙대도 50명. 저기 외대도 50명, 이대도 50명, 뭐 한신대 50명. 주로 이제 그 정도 숫자가 이제 250명 정도가 딱 250대 1이야. 최종 면접에 3명이 남았는데 다 둘은 서울대 대학원 출신이고 6년, 7년 차 경력자들. 그러니까 다 30대야. 32, 30 남자는 4 이렇게 경력자가 오는데 제 딸은 26이야. 이제 뭐 졸업한 거예요, 바로. 최종 면접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잘 준비해서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더군다나 한 사람은 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원이 바로 옆에 있어. 거기 5년차 근무하고 자기 거기보다 대우가 좀 좋은가 봐요. 여기 들어오려고 딱 그만두고 왔는데 이 여자가 떨어졌어. 이 선배 미소, 인사, 대화, 경청 잘했고 마지막 2명의 면접관도 다 여기 S대학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칭찬까지 해버렸어. 안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으로 30대 중반이었다가 26살짜리를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은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정규직은. 그래 난리가 난 거야. 아빠가 누구냐. 이건 틀림없이 아빠 찬스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26살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냐. 2주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제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사이에 이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때 당시에 김성태 딸이 KT에 해가지고 얼마 전에 구속됐잖아요. 딱 그때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무심한 그 아빠는 거기 넣은 줄도 몰랐다니까. 합격한다며 합격한다. 네. 결국 칭찬. 미인대칭 면접에서요. 미인대칭은 딱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명강사들의 70%가 저 미인대칭 가지고 스팟을 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번 정도 3주 동안 칭찬 박사 강사하고 강사 과정이면서도 동시에 자신감 성공 지도사라는 제가 자격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하고 정말 결국은 인생 자신감이라니까요. 다양한 배운 것을 구슬이 서면서 꿰어보는데 꿰어가지고 내가 이걸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자격증을 하고 저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미인대칭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데 그 3개를 드리면서 3주 동안 아무튼 강의라고 3주 동안 완성되는 건 아니고 일단 과정은 마치고 계속적으로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칭찬 강사 과정을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창혁 박사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다가 직장 일 때문에 오늘은 이제 또 사위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오셔서 한 말씀 지금 9분을 추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김종래 박사님하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네,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한 번도 확실히 그렇게 책을 구입해 보라지 않았습니다. 그 책 속에는 우리 김기현 총장이 말씀다나 그게 길이 없습니다. 책에는요. 그래서 저는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관계를 주로 많이 대화식으로 하고 있고 제 3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총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천재 박사님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제 3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자. 전부 다 나눠야 됩니다.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속에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말과 글은 여기 계시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희망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김기현 총장님께서 말과 글보다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32기로 신청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저의 실제 사회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얼마 돼 보입니까? 맞추는 사람은 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 나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40대 중반. 65세. 63세. 68세. 제가 아직도 현역입니다. 그 대통령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산에. 용산 옆에 한남이라는 데, 한남이 다 부자 동네입니다. 네. 한남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혹시 경의중앙선을 타고 갈 일 있으면 한남에 오시면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제 꿈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77입니다. 근데 제 꿈은 어떻게 하면은 김기현 총장님처럼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조 하늘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 과정에 있으면은 진짜 강사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저의 명가기를 한번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황혁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번까지 8분을 추천해도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사위님까지 추천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 사위분에게도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정말 5시간 동안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셨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칭찬 처음 입문하신 거잖아요. 입문.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변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꾸는 일만 해도 정말 큰일 중에 큰일이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는 막 우와 놀라요. 근데 사람을 보면서 놀란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놀라면 사람은 보면서 우와 놀라야 된다니까. 우리 정수만 박사를 보면서 놀라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안 놀라고 뭐 좀 경치도 우와 정말 잘못됐어요. 저는 오늘 김현 소장님만 보고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 뭐 별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여러분이 존중해 드리고 최고의 존중, 최고의 사랑이 칭찬입니다. 내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칭찬하는 게 맞아요. 정말 그런 일을 한번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깜빡해가지고 이걸 안 드렸거든요.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32기 총동문회장님한테도 아직 안 드렸는데 빨리 동문회장님 빨리 나오시고 자 32기들 빨리 나오세요. 이게 세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뒤에 빼지 빼야 되겠는데. 뒤에다 옆에다 원래 최고의 빼지라고. 32기. 저희는 몇 기가 소속이 됐습니까? 34기. 네. 34기는 보기 있으십니다. 오늘 바로 예. 사진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그냥 민현아 사진 하나 찍어. 32기. 네. 우리 정 박사님도 빨리. 사진 찍어주시오. 네. 이제 찍어 봐라. 예, 일단. 됐습니까? 네. 네, 우리 32간 30. 네, 축하드립니다. 너 33기. 33기도 33기가 대표로 똑같고 왔기 때문에 더 걸다. 나란히 섰사고 찍으시죠. 잠깐만요. 자, 정 박사님 보세요. 34. 여기만 찍는 거예요? 미수가 이게 하는 건데. 네? 33기라고요? 네. 아 조금만 기다려요. 자, 알겠습니다. 네, 김용 대장님, 정장님, 네, 좋습니다. 나란히 다 서시면 돼요. 네. 네, 또 찍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있는 거. 33기예요? 네. 빨리 다시 하네. 지금 좀 기다리시라니까. 우리 몇 개예요? 다 찍고 가요. 34기. 목소리도 엉망이라. 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세요. 예. 몇이신데 계십니까? 33기요. 오, 그럼 줘야지. 동창생이 있었네. 자, 다시 갑니다. 다리미가 좀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박수. 자, 자, 이제 수료 자격증 드리겠습니다. 문운석 박사님. 자, 이것도 되게 잘 누가 좀 사진을 찍으시죠. 전달 잘해줘요. 박사 자격증 진참 박사 1급 성명 문운석. 위의 사람은 민법 제32조 자격기본법과 친참 박사협회 자격규정에 근거하여 본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본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31일 친참 박사협회 회장 김이단.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여기 좀 한번 보세요. 네. 김치. 자,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각자 다루시는. 네. 자, 우정현 박사님. 네. 네, 제가 옛날에 사진 봤어요. 네. 박사 자격증 진참 박사 1급 성명 우정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좀 잠깐 보시고요.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네. 자, 아니 이제 여기 보시고. 자, 하나 좀 보시고요. 어이구,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 가만히 보니까 사진 미소네. 자, 신규보 박사님. 신규 박사님. 신동률 박사님. 네, 변호사님. 네, 박사 자격증 진참 박사 1급 성명 신동률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좀 보시고요. 네. 김치. 자, 여기. 자, 이미 찾아오라. 자, 박종남 박사님. 예. 박사 자격증 진참 박사 1급 성명 박종남 내용은 같습니다. 박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기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고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네. 전홍익 박사님. 진짜 박사가 진짜 박사 자격증을 받으십니다. 박사 자격증 친참 박사 1급 성명 전홍익 내용 같습니다. 전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네. 지금 막, 예. 김영희 박사님. 박사 자격증 진참 박사 1급 성명 김영희 내용은 같습니다. 김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조금만 내리시고요. 네, 네.
살짝 웃으시고요. 예. 자, 이거 받으셔야 돼요. 김경숙 박사님. 김종국 박사님. 박사 자격증 진참 박사 1급 성명 김종국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 박사님.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치. 자, 여기 있습니다. 정민영 박사님. 자, 박사 자격증 진참 박사 1급 성명 정민영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 박사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우선 우리 사회하고 같이. 네. 사람 찍어주시오. 네. 멋지십니다. 네, 여기 보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다 같이. 나도 사이가 던지가 됐네. 찍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배치 받았나? 배치. 배치 받아가야지. 박성현 박사님. 우리 무상스님. 광주에서 출발을 하고 막 하다가 먼저 생겼네. 박사 자격증 진참 박사 1급 성명 무상스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이쪽 보시고요. 고개를 조금만 들어주실래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박성규 박사님. 저는 안 받는다고 여기서 찍었나? 제가 다 보였습니다. 자, 전체 나와서 한번 찍죠. 네. 아니 하나만 더 찍어요. 다시 한번 찍어서 본인 사진. 서명기. 33기. 33기. 네, 33기. 만들어 드십시오. 서명기. 33기. 33기 저쪽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네. 이따가 받고 아니 저거 다 찍고 있다. 사주시면 시간 걸리습니다. 아니, 이 천생명신 들어갈 때안 찾아오시면